케이크 진짜 맛있다. 누구니? 너 누군데 이렇게 잘생겼어? 경현쌤은 직업이 어떻게 돼요? 저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원 1? 회사원 1. 제가 회사원 1 친구를 인터뷰했거든요. 그러니까 쌤은 회사원 2. 회사원 2.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 쌤이 아까 나한테 얘기한 원래 건축학도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건축학도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내 집을 내 손으로. 그때는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거가 되게 멋있어 보였고 그런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건축학과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디자인에 대한 욕심은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편한 집, 편안한 집, 쉼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건 언제였어요, 쌤? 집을 짓고 싶다라는 거는 되게 어릴 때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는 저의 공간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갖는 거를. 근데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제 방이 없었고. 근데 그래서 제 방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방을 꾸미는 재미가 있었고 되게 작은 방이었지만 제 규칙을 갖고 누구는 정리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저한텐 다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 규칙을 갖고 꾸미고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만든 어떤 공간을 갖는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아까 말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진 건 내가 원래 꿈꿨던 방향이랑 좀 일치하지 않아서? 일단 집을 짓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제 건축학과 5년, 휴학까지 해서 6년 다니고 설계 사무소에서 실무에서 3년을 일했지만 정작 내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놀랍게도 저는 3년 정도 일하면은 그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집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안목도 갖추고 그런 지식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나 노력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 회사를 그리고 다닌다고. 그냥 있는다고 내가 그렇게 공부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집을 짓고 싶은데 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가 되게 충격이었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나아가야겠다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쌤 나한테 내일부터였나? 모레부터였나? 그 새로운 도시에 그거는 진짜 그냥 체험 5박 6일 체험이라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 간다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아니야 가는 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제 현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을 찾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찾고 하다 보면은 맞는 게 온다고 거창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귀촌을 하든 뭐 아니면은 원래 서울에 살다가 지금 도시에 살다가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가를 듣고 또 경험하고 그 그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 또는 네트워킹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인터넷에 뭐라고 설치하면 나와요? 그 그린대로라고 치면은 거기 안에 아예 거기서는
집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아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 오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한 달 살이, 반년 살이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시골 언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체험 프로젝트로 한 5박 6일, 4박 5일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한 6개 지역에서 올라오는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저같이 직장인들이나 뭐 이제 장기로 뭔가 이 경험을 해보긴 좀 어려운데 이쪽 지역에서의 경험이나 얘기는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골 언니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고요. 보통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고 아마 국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 지원인지 뭔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뭔가 따로 비용을 내진 않거든요. 나 하고 싶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면 또 심지어 이제 내가 나중에 그 지역에 정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촌으로 이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육 시간 이런 것도 인정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찾아봐야겠어. 아마 하윤쌤이라면 하윤쌤 시간을 하윤쌤이 조금 이렇게 주체적으로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니까 더 보이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밖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윤쌤이라면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수도. 그래서 저도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직장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교육도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찾으면 음.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몰라서 못할 뿐이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뭐 알고리즘이 이제 이끄는 대로 하다 보니 이 그린대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린대로 안에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알게 됐죠. 역시 유튜브 알고리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좀 잘 만들어놔야 돼. 내가 스스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의 거를 안 열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가고자 하는 걸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중에 혼돈이 되면 이게 이제 원치 않는데 자꾸만 영상만 돌아가고 있는, 시간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알고리즘. 그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요가원. 맞아. 하타로운이었나? 우리 하타로운. 맞아. 그래서 경현쌤이 처음에 요가한 계기. 제가 처음 요가한 계기는 진짜 우연히? 아니야. 어떻게 보면 도피? 우연? 하게 됐는데, 완전 처음에 요가를 했던 거는 그냥 대학교 때 방학 때 한 달 사촌이랑 같이 집 앞에 요가원에서 요가를 체험을 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워낙 뻣뻣한 사람이었고. 진짜? 네, 전 뻣뻣했어요. 진짜 뻣뻣했어. 발끝에 안 닿았어요. 믿을 수 없어. 지금도 그래서 대부분의 유연성을 요하는 동작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공감하죠. 더 많은 오히려 이제 힘이 좀 있는 편이었죠. 근데 나랑 좀 반대되는 몸이구나. 그런가 보다. 쌤은 유연성이 있구나. 힘이 없고. 저는 그랬었는데, 요가는 심지어 처음 접했던 요가는 내 힘도 아무짝에 쓸모인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것도 못 느꼈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특히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데 선생님을 좀 잘 만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랑은 안 맞는 선생님이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데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나랑 지금의 안 맞는. 내가 알아들을 수 이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수업이었던 거죠. 맞아. 나도 그 말 많이. 요가는 어떤 선생님도 다 자기 그 필요한 시기에 만나면은 다 뭐랄까 도움이 되지. 그건 요가 안내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에 있어서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너무 뭐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하고, 사실 요가가 대학생이 그냥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다니기에는 맞아. 그렇게 싼 편도 아니었고, 근데 또 나한테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빠이빠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우연히 친구가 헬스를 알려줘서 헬스를 하게 됐어요. 또 난 빠져들었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생긴 거죠.
근데 또 너무 빠져들었지.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너무 빠져드는 거 안 좋은데 강박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나 놀라가지고 하루 아침에 끊었어요, 헬스를. 나는 내가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 운동을 접하기 전까지 다시는 헬스장에 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운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사실 좀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사실 그 시점에서 이제 쉬었던 휴학에서 복학을 하면서, 사실 휴학을 했던 계기는 정말 쉼이 필요했어서 휴학을 했는데, 그게 온전히 휴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뭐 복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학업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뭔가 그렇게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대면 강의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면 강의가 아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연히 사촌 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그냥 요가 with Adrian이라고 외국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한 7년 정도 운영을 해왔었고, 그래서 되게 널리 알려진 거다. 언니가 그걸 보고 한번 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는 약간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저를 붙잡아줄 게 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헬스처럼 그런 운동 말고, 이건 운동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언니가 소개시켜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랑도 같이 나오고 되게 편하게 뭔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괜찮고 다 괜찮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한테 받게 했어요. 영상만 봐도 편안해지는 영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영상들 짧게 보면서 따라 하다 보니 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영어로 익숙해지고. 근데 그 아침에 갖는 그 시간들이 그때 그런 혼란스럽고 뭔가 되고 굴러가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괜찮아 또 하면서도,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사이에 제가 헬스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엉망이었던 이 몸이 헬스를 하고 다시 같은 걸 접했을 때 이제는 조금씩 왜 좋은지를 알겠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도 좋다는 걸 느꼈고 마음에도 좋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집에서 계속 혼자 아침마다 요가를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한 1년? 2년 했나? 그러다 보니 이제 더 힘든 시기가 왔죠. 좋아지지 않아 인생이. 그래서 이제 졸업 시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학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냥 어릴 적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뿜 하고 올라오면서 다행히 계속 해오던 요가가 있잖아요. 그냥 해오던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했던 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거기에 의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매트 위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내가 그나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이제 그때 좀 많이 정을 붙였죠. 요가에. 요가가 그냥 그걸 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그 전까지는 또 제가 꾸준히 했던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꾸준히 그냥 하네? 이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고 그게 나를 지탱을 한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언가에 의지를 한다라는 거, 그냥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가를 시작하게 됐네요. 저의 시작은 그랬어요. TTC까지 따고 TTC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직장에 다니니까 스스로 지불할 일단 감당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 하나. 중요한 포인트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걸 해왔잖아요.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이 요가에 대한 나의 태도에 믿음이 쌓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평생 하고 싶을 것 같아.
나 요가하는 할머니로 늙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뭐 TTC를 따서 그 당시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영상을 보고 해왔잖아요. 저한테 정말 좋은 거였고 사실 힘든 시기에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된다? 힘이 됐던 건 또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형식으로도 내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도 그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요가를 누군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계속 많이 들었고 사실 좋아하다 보면 나누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가 안내자가 또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라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나는 이 영상을 보고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친구랑 같이 요가를 할 때 우리 이거 같이 보고 하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같이 혼자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하나.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 내 주변 사람들과 이 좋은 거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도 뭔가 나 하나만 가지고 이런 기기 없이도 할 수 있고 싶다. 평생 하고 싶다. 하나. 그리고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내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조금씩 시도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조금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를 줄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다. 하나. 이 세 가지 마음으로 TTC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졌죠. 지금 그렇게 보여요, 쌤. 더 사실 그렇게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잃는 것들이 더 많았는데 다행히 요가를 대했던 그 마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더 저한테 좀 특별한 어떤 게 됐죠, 제 인생에서는. 그래서 하타를 알게 된 거죠. 빈야사 TTC였잖아요. 아, 맞아. 하타를 처음 만난 거였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 유연성이 없잖아요. 아, 그치. 그런 사람들한테 하타 진짜 어렵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너무 충격적인데 약간 이상한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TTC 할 때도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타는 안 빠지고 갔어요. 하타랑 아무튼 그 하타식 빈야사 이런 것들은 안 빠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타로운도 듣고 하타로운을 하다 보니 새벽 수련 원래 이제 새벽의 시간을 좋아했는데 더 새벽의 시간 그 새벽에 심지어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까지 좋아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는 새벽 수련을 계속 하고 있게 된 상황. 저도 수련 됐네요. 중에 새벽 수련을 제일 저랑 잘 맞아요. 사실 저도 다혜쌤이 너무 좋아서 하타론 열심히 들었고 회사를 다닐 때니까 선택권이 없어 새벽 수련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수련 러버가 돼서 저 이제 오후에 수련하면 조금 몸이 힘들어. 오후는 몸은 잘 풀려 있는데 내가 가장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시간 아침에 눈 뜨고 바로 그냥 그 시간에 가장 처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수련이 좋은 것 같아요. 몸은 뻣뻣한데 근데 그 시간에 그걸로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다혜쌤 보고 싶다. 음. 갑자기 고백 시간. 다혜쌤 덕분에 더 좋아진 것도 있죠. 진짜. 도화쌤 빼먹으면 도화쌤 섭섭해하면 어떡해. 세트니까 도화 세트? 세트. 세트.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말, 쌤이 계속 쓰는 말, 아무 이유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것에 요즘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요가에 빠지게 된 시작도 그거였네요. 이때까지 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를 느꼈어요. 아까 요가 with 에이드리안이라는 선생님도 사실 저의 첫 요가 스승이죠. 그분이 계속 지금 그대로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다 괜찮대요. 근데 그게 되게 울림이 컸던 거죠. 그 스스로가 저 스스로한테 그런 태도를 허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거의 2018, 19년 그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조금 서서히 이렇게 지내오면서 명상이랑도 조금 관심이 갖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친해지고 조금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그런 걸 허용해주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느끼고 있어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인정해주지 못했구나. 근데 그걸 바래왔는데도 그래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에서 뭐랄까, 그게 사실 모든 거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베이스가 없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한 말 중에 글 쓰는 거, 사진 찍는 거, 그림 그리는 걸 바라지 않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근데 맞아, 요가도 바라는 거 없이 할 때가 제일 재밌어.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기록이라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위인 건데 나는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꾸준히 하는 걸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항상 뭔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걸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 근데 대단한 게 뭔지는 모르면서도 대단한 걸 하기를 바랬던 거지. 조금 허황된 게 있죠. 허황된 게 있었지. 그리고 그거의 모순에서 스스로가 조금 자신감을 계속 잃었던 거고, 나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지만, 그런 결과 때문에 또 뭔가 나를 온전히 이렇게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실 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때가 없는데 뭔가 해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그 고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뭘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실 뭐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살아왔던 환경과 타고난 성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가족들, 뭐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는 방식이나 나를 키웠던 방식, 분명히 그들은 사랑을 많이 줬는데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해주는 방식과 내가 받는 방식에서 내가 그거를 왜곡해서 받았구나. 또 그들도 잘 표현하지 못했구나. 모두가 처음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되게 뭐랄까 마찰이 컸어요. 마찰이랑 서로 이해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좀 상하고 이렇다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가오다 보니 생각을 하고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할 때 특히 전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명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혜쌤이 해주셨던 내면아이 명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뭔가 그런 슬픈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응어리가 있는지 몰랐네. 네, 있는지. 분명히 뭔가 가족과 관계된 게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어느 포인트였는지 말로 표현해낼 수 없었거든요. 근데 다혜쌤이 안내해주신 전 내면아이 명상 그때 처음 해봤는데, 그 얘기를 따라서 들어가서 어린 시절의 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나는 그거를 바라봐줄 수 있는, 내가 보듬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순간이었는지 알고 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렸나 봐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막 그때도 이제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같은 얘기를 하느라도 표현이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해 마음이 상해하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툭 엄마가 문자로 보낸 말이 있어요. 뭐 어찌됐든 이 정확한 멘트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엄마가 바라는 건 너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면서 모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거의 그 말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응어리들이나 모든 서운했던 혹은 괜히 화살이 부모님에게도 돌아갔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게 사르르 녹으면서 다 괜찮아졌어. 네네 저도 그런 마음이 녹아서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좋아졌고 동시에 제가 저를 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사랑해야겠다라는 것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게 연결이 되는 게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해야만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왔는데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됐죠. 이게 되게 이런 고리들이었는데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사실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 자체로 괜찮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되게 사랑받는다라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확신이 서고 나니까 덜 힘들다? 안 힘들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는 거? 애쓰지 않아 보는 거를 해나갔죠. 쉽진 않았어요. 항상 그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미 몸에 인이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결과를 바라지 않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거? 그런 거를 요가로 처음 시작을 하고 점점 그게 삶의 영역들로 이렇게 서서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인식의 변화, 뭐 몸의 변화도 있겠죠. 그런 것들. 요가에서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매트 위에서의 그 시간이 이제 매트 밖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걸 시작으로 이제는 그럼 그렇게 다져진 그런 건강한 마음 어떤 사랑과 믿음과 이게 되게 진부한 말인데 사실 왜 진부하냐면 그게 맞아서 그 얘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부한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거에 대한 의미는 그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래서 표현하자면 그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랑과 믿음과 그런 거 위에서 탄생한 바라는 마음, 우러나온 바라는 마음, 저는 그걸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바른 마음으로는 바래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바래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경연쌤이 지금 고민도 많고 새로운 시작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몸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부분이 채워졌다. 쌤이 인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 변화하고 있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쌤의 바른 마음을 제가 쌤이 어디에 있든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응원이 진짜 힘이 되기는 맞아요. 해요. 저도 진심 응원하고 또 다혜쌤, 도아쌤 새로운 요가원 오픈하셨으니까 가서 우리 즐겁게 수련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며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윤쌤의 이 멋진 프로젝트 너무 응원합니다. 마지막은 다도가 사랑한다로 끝낼까요? 아 좋아요. 다도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진짜 저의 롤모델? 아니야 멘토? 나의 멘토. 난 진짜 인생 멘토였어. 멘토. 맞네요. 다혜쌤 진짜 내 멘토였어. 근데 다혜쌤 멘토하면 좀 무서워.
그게 멘토지.